일신바이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실리콘2, MDS테크, 코어라인소프트, APR, 두산에너빌리티, YG엔터도 축하드리고요. 이틀간의 추천주 결과 보도록 하시고요. 단기에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전체 추천주 결과는 이 링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향부터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 대응법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월봉 추세 박스 하단 살짝 이탈했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로 하락했다가 재차 반등. 지금 추세 박스의 중앙까지 회복을 했죠. 상단을 향해서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수평 전고점 저항대는 2800이고요 10개월 만에 27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그려줬던 흐름 속에 있던 내용이고, 이탈 이렇게 좀 크게 밀리는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발 악재로 좀 밀렸다가 회복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중순에 좀 꺾이나 싶더니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회복한 거네요. 상호 관세 완화, 대선 증시 공약,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상승이 되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정책에 따라서 3천도 가능하다. 3천이면 추세 박스 상단 근접하게 올라가 주는 거네요. 저도 계속 바로 V자로 쭉쭉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조정을 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단기에 지금 40일 가까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게 조금 부담이다, 이건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DR이 120% 정도면 과열권이죠. 120% 넘어서서 150%까지 올라갔다가 과열 구간에서 좀 떨어지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인 120% 가까이 또 올라와 줍니다. 코스닥은 지금 100이 깨졌다가 다시 100 근접하게 97까지 올라왔고요. 120, 120 여기 넘어서면은 크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서 ADR도 좀 잘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 반등이라고 하네요. 시향맨님 자료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19% 크게 올라와 주고 있다. 이만큼 크게 올랐다는 거는 또 조정이 당연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죠. 비중 조절, 현금화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쭉쭉쭉 또 추세 받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당연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항상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상한가 간 추천주 일신바이오부터 볼게요. CDMO 위탁개발 생산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오늘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미국 바이오 생산,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기사가 뜨는 시점에서 일신바이오가 분봉상 우다다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며칠 전에는 CDMO 관련해서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바이넥스, 대안과학 요정도 크게 반응이 나와줬었죠. 일신바이오가 월봉이 발목자리 역별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고요. 안착은 못했고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1100원쯤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닥권 추천, 그리고 12일 만에 45% 상승, 오늘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발목 추천 성공했습니다. 항상 이런 머리 자리는 피하시고 발자리도 가급적 피하고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초입자리, 발목자리를 잘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일신바이오 일봉 최근에 4월에 꼬리 한번, 그리고 5월에 꼬리, 이 꼬리 두 개를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수화로 분석하고 바로 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고 바로 빠르게 상승이 나와줍니다. 6일 만에 25% 정도 상승이 나왔고 흔들면서 45%까지 더 올라갔죠. 추천주 리딩이고요. 5월 13일 검정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드렸습니다. 13일에 드린 추천주가 메가ICS, K3i, 일신바이오, CS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인데 전부 다 단기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제일 적게 올라간 게 20%, 제일 크게 올라간 게 55%네요. 모든 종목들이 다 크게 올라가줬다. 재건주도 추천드렸고 단기에 눌림 기준으로 최대 2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5월 13일 추천주 일신바이오 신규 추천, 메가CS 신규 추천, 재추천 CS테크놀로지. 이렇게 추천주는 큰 이미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박아주니까 헷갈릴 일 없죠. 5월 22일에는 일신바이오 재추천도 드렸고요. 신규 추천인지 재추천인지 이렇게 표기도 해드립니다. 메가CS 이전에 70%씩 올라가는 과거 패턴을 보여줬고 이 자리에서 추천하고 70%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천가 기준으로는 5일 만에 55% 상승 나와줬고 100%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전에는 70, 이번에는 100%까지 올라갔다. 살짝 밀리다가 오늘 재차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K3i 얘도 무릎자리 추천드리고 6일 만에 최대 3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 앞에 꼬리 반짝했지만 계속 유효하다고 했고 추가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시어스테크놀로지 의료 AI 중에 흑자 전환이 제일 빠르게 기대가 된다. 전고 돌파 자리 얘는 좀 고점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9일 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일신바이오랑 똑같은 자리에서 월봉 발목 자리 돌파가 이미 나온 자리에서 이전 맥점 회복이 나온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낙폭과대 성공. 하루 만에 16% 수익 나왔고 오늘도 23%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70%씩 급등이 나와주던 애고 추천드리고 바로 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끝까지 만원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만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기 수익 나와줬고요. 하루 만에 16% 급등, 오늘은 23% 급등이 나와줬다. 일신바이오 월봉 요런 머리 자리는 가든 말든 피하시고요. 여기서 더 간다 한들 안합니다. 가든 말든 안하고 충분히 다 빠진 다음에 낙폭과대 완전 바닥권에서 추천드리고 성공했고, 일봉 고점 윗꼬리는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100%가 오르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빠지는 걸 조심을 하는 거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꼬리가 뜨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사호로 분석을 하면서 추천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때 이걸 매집으로 보고 추천을 드렸고 뿅 이렇게 45% 단기에 4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먹었어도 아주 큰 수익이었고요. 분할 매도하고 물량 남겨놨으면 또 보너스 수익이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죠. 분할 매도를 해야 추세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자꾸 일봉 흐름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월봉을 보고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월봉이 바닥권이니까 기다리면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 꼴이었고 이것도 다 매물 소화의 느낌으로 계속 봤으면 되죠. 이거는 제 추천을 이때도 드렸고요. 1년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 추천도 드렸었고, 앞에 매수 놓쳤어도 뒤늦게 가입하신 분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봉 상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무릎 자리지만 단기에 지금 워낙 많이 크게 올랐죠. 60% 정도 단기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도 경계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때도 크게 100% 정도 올랐다가 금방 제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바닥 대비 75% 정도 올랐고요. 상한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다음날에 보통 더 튀죠. 좀 더 튀면 이렇게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예전처럼 가짜 반등 주면서 떨어지는 것도 조심은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상한가 다음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왜 전량 매도 안 하고 분할 매도를 시키나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을 한 번 더 주고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볼 건데 나이백이 교과서죠. 자, 이때 팍 튀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시키는데 이때는 전량 매도 했으면 좋은 결과였죠. 근데 지금은 튀었다가 빠질 때 전량 매도 했으면 점상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분할 매도가 좋았고 이때는 전량 매도가 좋았고 이때는 분할 매도가 좋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거였고 이때도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던 거였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분할 매도하고 더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선택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일신바이오도 이렇게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니까 뭐 제약주도 그렇고 급등주의 기본 패턴이니까 이렇게 좀 더 가더라도 꺾이는 거 생각하시고 분할 매도 잘 해주도록 합시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예요. 제가 추천드린 자리는 요 밑에죠. 여기를 발로 보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머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만 먹어도 30% 정도 수익이 단기에 크게 나와주니까 여기까지 뭐 쭉쭉쭉 올라가는 건 보너스고 항상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30% 정도의 수익이 수월하게 나와준다. 얘는 현재 추격하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 이전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자. 다음 서린바이오 볼게요. 서린바이오도 역시 똑같은 바닥권에서 추천드렸고 제발 좀 요런 자리에서 추격하지 마십시오. 더 가든 말든 안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더 가도 안 한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제자리 패턴으로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제자리 패턴 조심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에는 90% 확률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10% 확률의 기대를 걸면서 이 10% 확률의 기대를 걸면서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바닥권에서 좀 매매를 하도록 하자. 서린바이오는 추천드리고 자, 하루 만에 이때 추천드렸고요. 하루 만에 16% 급등이 뿅 이렇게 나와줬고 눌림 매수도 가능했죠. 눌림 매수 했으면 오늘 23% 최대 수익이 나와줬고 13%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패턴이 똑같죠. 이때 70% 올랐다가 빠지고 70% 올랐다가 빠지고 지금도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면서 재차 반등 2년선 살짝 걸치고 마감 8,400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때도 2년선 부근에서 힘싸움 주다가 밀렸었고 지금도 2년선 구간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꼬리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었고요. 명확하게 종가가 8,400원 위로 올라서야 만원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M 패턴 반등 나와줬고 이제 큰 박스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스 중앙이 7,900원 그리고 하단이 7,300원 작게는 이렇게 두 개 지지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조금 더 짧게 타이트하게 볼게. 그러면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대칭으로 넣으면 지지가 8,100원 그리고 7,600원 더 넣어가지고 총 4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큰 박스 매매 구간이에요. 박스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정도의 박스가 움직여주고 있다가 박스를 올렸고 또 제대로 올리면 만원까지 이렇게 실패하면 다이탈하면 또다시 이렇게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대한과학 볼게요. 얘도 월봉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일봉 바로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하루 만에 17% 수익 나와줬고 뒤에는 횡보하다가 자꾸 2년선에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연 강조 이재명 정책주고요. 5월 12일에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큰 이미지도 있고요. 5월 12일 신규 추천주 대한과학 추천주는 항상 3시 20분쯤에 드립니다. 검정 색깔 잘 보시면 돼요. 얘가 하루 만에 튀었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튀었다가 빠질 때 주황 색깔마다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면 되는 거죠. 대한과학 이날에 M 패턴 노리고 추천드렸고요. 자, 올라가다가
꺾였죠. 꺾이고 더 안 떨어지고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면서 1년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정책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하루 만에 17% 수익이 나와줬어요. 근데 빡 튀었다가 빠르게 빠져가지고 이제 손이 느린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은 자동 매도를 안 걸어놨으면 수익 반납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에 이런 경우는 기존의 손절가를 제가 주요하게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혹은 눌림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가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급등 치면서 2년선 때리고 수익이 나오셨고요. 계속 횡보하는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또 한 번 더 재차 수익권을 줍니다. 2년선에서 걸렸고 오늘 2년선 걸린 거죠. 자꾸 2년선 5,5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어요. 여기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야 나아갈 수가 있어요. 5,500원 안착 여부 중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짧은 손절가로는 여기 121선 보시면 되겠고요. 널널하게 볼 거면 여기 장대양봉의 시가 4,500원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자꾸 장중 추격하다가 윗꼬리에 당하지 말고 음봉 종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겠죠. 음봉에 샀다가 이렇게 튀어줄 때 정리하는 식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볼게요. 바이넥스도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랑 같이 반응이 나왔는데 역배열 저항 때 꼬리만 달고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하고 밀려버리네요. 이때 이렇게 맞고 떨어진 여기를 기점으로 기준점을 잡아 드린 거고 종가상으로 안착 실패하고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를 안착을 해야 전구를 향해서 꼬리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실패를 했고 크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자, 1차 2차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꼬리 기준으로 좀 정확하게 저항이 걸리면서 내려갔죠. 크게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 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또 역배열로 밀려가지고 수평지지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12,000원 깨지고 11,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까지 한번 밀렸다 반등 나왔고 또 차례대로 이탈이 나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11,000원 정도까지.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볼게요. 옥스퍼드 이어서 영국 정부 사업 핵심 AI 파트너 선정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연속적으로 5일선 타고 쫙쫙쫙 잘 올라가다가 오늘 마이너스 10% 나오고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얘는 4월부터 갭 메우기로 반복 추천을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4월, 5월도 계속 반복 추천 거의 매일 추천 드렸죠. 여러 번 장중 상한가가 나왔고 이렇게 박스 돌파 구간에서도 추천 또 재추천 바로 올라갔고요. 회원님 수익 인증 410만원. 지금은 1년선 터치하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1년선 터치하고 좀 크게 밀렸죠. 또 터치하고 크게 밀릴 수 있다. 지금 단기에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것도 부담이고 또 두 번째 1년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어제는 종가 추천 안 했고요. 2월 18일 이후처럼 큰 조정을 조심을 하자 경고 드렸습니다. 얘도 검정 색깔 별로 3시 20분쯤에 4월 29일 추천드렸고 고용도 30% 정도 수익 나왔다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 반복해서 추천드립니다. 하루만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타점이 나올 때마다 반복 추천을 드리고 5월 20일에도 재추천, 5월 27일에도 재추천 계속 쭉쭉쭉 올라갔죠. 월봉이고 바닥권
이렇게 박스 상단 자리에서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그때도 한번 수익 이렇게 나와줬고요. 꼬리 있죠? 이렇게 꼬리 수익 나왔고 밑에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또 올라왔던 겁니다. 반복 추천. 여기 추천 수익, 그리고 여기 추천하고 살짝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밀렸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반복 추천 계속 드리고 수익 나왔고, 어제는 추천을 하지 않았다. 추천을 멈춘 날에 다음날 마이너스 12%가 나왔고, 그 추천이 멈춘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맞고 1년선 때리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바닥 대비 80%나 올랐기 때문에 어제 딱 추천이 멈췄던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30% 정도 밀린다 치면 6,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더 크게 밀리면 5,000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빠진 상태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추세 탄 다음에 처음으로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지를 121선을 주요하게 볼게요. 7,000원, 여기 7,000원 121선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고, 다음 500원 단위로 보도록 합시다. 500원 단위로 이렇게 차례차례 보셔도 돼요. 30% 정도 하락 나오면 6,000원까지 빠지는 거고요. 그럼 눌림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 요 정도에서 또 1차 매수, 그리고 5,000원쯤에서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단기에 이렇게 좀 크게 오르면 당연한 조정을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그땐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 주다가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나 만약 이때처럼 이탈이 나온다면 침체 구간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1년선 가격인 8,900원 안착을 해줘야 확실하게 더 쭉쭉쭉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5,000원, 6,000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표류여사 AI 관련주 볼게요. 7월 일정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7월에 국내 대기업에 AI 반도체 공급한다. LG가 유력하다. 이에 BQAI, MDS테크, DSC 인베스트먼트, 4x4가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 MDS테크가 월봉 무릎 박스 상단에서 추천을 드리고 12일 만에 24%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돌파가 나와주면서 정석 바닥에서 수익이 나와줬고, 일봉 약별 끊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면 초록. 자, 2일 만에 10% 상승 나와줬고요. 뒤에도 손절가 보라 이탈 없이 눌림 매수 홀딩 구간에서 12일 만에 24% 급등이 나와주면서 2년선을 때려줬어요. 5월 10일 신규 추천주 MDS테크, 대한각은 하루 만에 바로 급등 나왔죠. 아까 위에 봤고요. 5월 12일에 검정색깔 별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습니다. 대한각도 같이 추천드렸고, 역시 똑같은 추천 양식이 있죠. 제 추천은 코어라인 소프트, KCT 있었고, 얘네도 계속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대한각이 17%, MDS테크가 24%, KCT는 65%까지, 코어라인 소프트는 55%까지. KCT도 월봉 발목 추천이었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바닥권에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75%까지 올라갔네요. 대한각은 하루만에 17%. 자, 추천주들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빠르게 잘 나오니까 올라가는 건 최대한 크게 먹고 내려가는 건 손절을 짧게 하면서 손익비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BQAI 얘는 추천주는 아니고 필요사 AI라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 박스 상단 위치에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얘는 최근에 크게 많이 올라가지고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고, 제대로 빠지면 4,000원까지 또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해야 되죠. 필요사 AI 관련주들 워낙 크게 많이 올랐다. 가짜 반등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요 패턴 카카오 크게 오르고 제자리까지 빠졌죠.
카카오가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토대로 에코프로 조심을 하라고 했고, 이때 10만원인데 3만원 후반대까지 빠졌죠. 항상 이 교과서 흐름을 경계를 하면서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근데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영원히 홀딩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하게 상승이 나오고 꺾이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면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경고하면서 리딩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도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바닥에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역배열이다. 다음 4x4 얘는 3월에 급락이 나왔지만 필요사 AI 일정으로 장기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운 좋게 단기에 점상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400, 500% 반등이 나왔어요. 당연히 요만큼 올랐으니까 또 당연히 크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는 흐름으로 쌍봉이탈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얘도 반등 나왔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만원까지 빠지는 흐름은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월에 일정이 있긴 하나 워낙 크게 오른 걸 좀 경계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선주 형지글로벌 고점에서 쌍봉이탈하고 크게 무너지고 재차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이것도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고요. 이 쌍봉이 나오면 뒤에 올라올 때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도로 떨어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고, 결국 80%나 올랐지만 이게 가짜 반등으로 제자리까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대시세 종목들은 가짜 반등도 50% 이상씩 크게 나오니까 이때 잘 속아요.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명 상지건설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가짜 반등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최악으로는 5천원까지 개파락 나오면서 만원 깨지고 5천원까지 쭉쭉쭉 크게 내려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죠. 과거에 문재인 추천드리고 300% 올라갔고요. 당선되고 쭉 하락합니다. 대선일이 5월 초였는데 고점은 3월이었고요. 덕성, 윤석열 역시 당선되었지만 재료소멸로 제자리까지 빠졌죠. 선거일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크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료소멸로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다 조심을 해야 되죠. 한국의 차기 대통령 베팅, 폴리마켓 베팅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얘네가 정확도가 90%가 넘어요. 이재명이 93% 당선 확률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는 6%, 이준석은 1%. 뭐 이변이 없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보는 게 현재 분위기고, 기존 대장주였던 동신건설 얘도 4월이 고점이 됩니다. 역배열 요거 초록색깔 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고요.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얘는 작년 12월이 고점이 되었고 4월에 오르긴 했지만 얘도 역배열 저항대를 끊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배열 저항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 얘도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고, 크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으나 재차 또 밀리면서 제자리로 내려가는 흐름이죠. 대선주 정책주 포함해가지고 모두 4월 5월이 고점일 확률이 크니까 가짜 반등 줄 때 정리하거나 저점 이탈 시에 기회비용 살리는 것도 고려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대선주 정리 못하면 3년 이상 기회비용 상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3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려 주셔야 돼요. 필요사 AI, MDS테크 바닥권, 월봉 바닥권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단계 20% 수익이 나왔고요. 일봉 자, 여기서 추천 역배열을 끄는 자리죠.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끄는 겁니다. 꼬리는 다 무시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양봉이 종가와 음봉이 시가, 여기 음봉이 시가 기준으로 끄는 겁니다. 끊어줬고 추천 바로 10% 수익 나왔고, 손절가 이탈 없이 눌림 매수 홀딩 구간에서 바로 또 급등 나와주면서
여기 2년선 때렸죠. 또 2년선 때려줍니다. 근접하게 때려줬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또 50% 정도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2년선 가격인 1450 안착을 확실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 실패하면 또 크게 밀리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 제일 크게 밀린 구간을 보면 단기에 마이너스 30, 그리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착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탈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정도는 항상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추천은 요 장기평 밑에 반년선, 1년선 가까운 자리에서 했고, 2년선 힘싸움 자리니까 다시 또 재차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초보자 분들에게는. 다음 다른 애들 BQAI, 아까 월봉 봤을 때 박스 상단 자리였죠. 여기 박스 상단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고 크게 밀렸다가 다시 큰 반등이 나왔는데, 전고점 1830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1700원 꼬리 저항대 체크. 얘도 밀릴 때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크게 밀리죠. 이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밀리면 기본적으로 1300원까지, 또 이전에 저가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보유자분들은 꺾이면 분할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해야 되겠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역시 또 이 구간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낫겠죠. 이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밑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고, 추매할 여력이 없다면 짧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짧게 손절을 해주시고.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바닥 대비 300%가 단기에 올랐고요. 크게 오르고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해라.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면 5,500원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돼요. 5,500원 지키면 뭐 또 흔들면서 회복이 나올 수 있겠지만, 5,500원 이탈하면 4,000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포바이포. 포바이포도 마찬가지로 워낙 크게 올랐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 이렇게 좀 큰 역배열로 만약에 빠진다 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가짜 반등 주고 내려가는 식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얘는 16,300원 최근에 저가, 여기 기준 잡고 이거 지키면 쭉 홀딩, 이탈하면 조심을 하면서 매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단기에 55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게 부담이다. 7월에 일정이 있긴 하나 이런 상승폭을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엑스페릭스, 얘도 퓨리오사 크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을 주면서 더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조심.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볼게요. 기존에 추천드리고 바로 단기에 18%, 17% 연속 수익이 나와줬고요. 그때가 여기죠. 여기 수익 나와주고 뒤에는 박스로 움직이다가 이탈이 나왔고, 이제 정리를 못한 분들은 여기서 추매를 하던가 신규 매수를 하던가 미래의 발목 자리를 찍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역별로 빠질 땐 지켜보고 있다가 끊어주면 그때 들어간다. 역별 돌파 초입 자리, 요런 자리죠. 이때도 내려갈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추세 전환이 나오는 자리, 항상 발목 자리를 공략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잡았으면 18% 급등, 신규 매수자분들은 바로 단기에 2일 만에 18%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트럼프 상호관계 부가 권한이 없다. 미국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관세 호재로 반등이 나오셨고요.
한국 무브넥스도 이때는 로봇으로 올랐고 또 연관 없다고 해가지고 제자리까지 빠졌는데 자동차 부품 이슈로 이 섹터로 똑같은 내용으로 10% 마감이 나왔습니다. 박스 돌파해줬고 장기 입형 돌파를 시도하고 있네요. 요 보라색 지지 이탈 없으면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되든 또다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티브 링크 신규 상장 주고 9,500원 이탈하면 피곤해지겠죠. 이 반드시 여기서 손절을 이탈한다면 잡아주셔야 되고요. 공모가가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9,500원 이탈하면 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공모가까지도 빠질 수 있다.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현재 발목 자리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W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가면 이런 식으로 현재 낙폭가 대 발목 자리다.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면서 여기가 발목 만들어주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여기서 추천 나갔었죠. 똑같은 발목 자리에서 급등이 이렇게 한번 나와줬다. 다음 한국 무브넥스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면서 장기 입형까지 정석으로 빠졌고, 지금은 박스 돌파가 나와줬으니까 또 좋은 흐름이죠.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기존의 박스 상단인 반년선과 일치하는 가격 4,200원 4,200원을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이탈하면 또 여기 3,000원 후반대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자리에요. 전고점인 5,0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월봉도 볼까요?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로 갇혀있고요. 아직 올라오면 또 요정도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고, 6,000원과 4,000원 사이 박스네요. 박스 중앙까지만 5,000원까지만 가져도 수익이, 단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다음 엔터주 볼게요. 하이브 연말에 엔터주들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가 발이고 무릎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들 다 매수 가능하다 추천드렸었고, 하이브가 40% 올라갔다가 2월에 지금 추격하지 말고 놓쳤으면 다음 눌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0만원 초반 추천드렸고, 이때 노랑에 잡았으면 또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어요. 두 번 연속 40% 수익이 나와줬고, 또 항상 크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추격하지 말고 눌림 매수해라. 좀 잘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단기에 40% 상승이 나온 자리니까 어떤 악재가 없었어도 당연한 조정이 나올 수 있던 자리에서 악재가 떴죠.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에 투자자를 속여서 4천억을 챙겼다, 이 의혹으로 최대 무기징역 위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뭐 또 정가 내용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또 잘 빠져나가겠죠. 혹여나 방시혁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수장이 뭐 또 방시혁이 없다 하더라도 하이브는 뭐 잘 굴러갈 것 같으니까 본질 훼손급의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가도 실제로 크게 밀리진 않았고 마이너스 2%까지 회복을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죠. 본질 훼손 악재 아니니까 뭐 너무 이 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월에 추격하지 말고 눌림 매수하라고 했고, 추격하지 마라, 눌림 매수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격하지 말고 좀 눌림을 다시 또 20만원 초반대까지 눌림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자. YG 엔터 역시 똑같이 연말에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똑같아요. 2월에 추격하지 말고 눌림 기다려라. 눌림 잡았으면 2달 만에 50% 상승이 나와줬어요. 지금 7달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으로는 110% 올랐고, 2달 기준으로는 50%가 올라가줬습니다. 아날령 해제 수혜, 그리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 재개. 하이브를 추천했던 주요 이유도 BTS가 멤버들이 전부 다 제대를 하기 때문에 완전체 활동을 기대하고 드렸던 거고, 블랙핑크도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하이브 일봉이고, 자, 요때 요날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천 대비로는 40%, 바닥 기준으로는 70%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고 20만원 초반 여기를 이제 장기평가 가까운 자리네요. 이 자리 눌림 매수를 노리라고 했고, 여기 체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또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자리라 보시고 또 다음 여기를 눌림을 노려보시면 좋겠죠. 자꾸 이런 자리에서 무리한 비중으로 따라 붙지 말자 하더라도 1차 매수 하시고요,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지금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 좋겠죠. 계속 똑같은 대응으로 눌림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세 하단은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주고 바로 반등 나오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따라 붙지 않도록 합시다.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렸다 하더라도 또 고점이 높아지긴 하지만 불리한 자리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들어가고 싶으면 1차 매수만 하도록 하시고, 다음 YG 엔터 역시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눌러주는 구간, 요런 눌러주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요. 현재는 이쁘게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추세, 작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자분들 계속 홀딩 하시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요 추세 이탈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얘는 월봉이 연말 추천드리고 쭉 이쁘게 올라가면서 거의 전고점 근접하게 올라왔네요. 전고점 94,000원입니다. 97,000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현재 신고가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다. 여기 작은 전고도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단기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다른 엔터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SM도 전고점까지 올라왔네요. 전고점 14만원 정도 변곡점까지 올라왔고요. 16만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엔터주들 매수 가능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그룹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쭉 이쁘게 올라갔습니다. 일봉 이 자리 14만원 전고점 저항대 구간에서 지금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얘도 추세를 이쁘게 타고 있죠. 그리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 가능. 다음은 큐브 엔터 아니지 JYP부터 봐야 되겠죠. JYP도 이때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고 여기 또 발목 자리에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전고점 86,000원 현재 2년선 위에 있긴 하고요. 추세 JYP는 중요한 교과서 종목이죠. 이거는 이전 차트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24년 1월에 박진영이 자사주 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하락이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반토막이 나왔어요. 반토막이 나오면 주가가 100% 올라야지 본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대표도 주가의 방향을 모른다. 이게 또 문제가 혼자 조용히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투자자들을 좀 부추겼죠. 본인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싸다, 본인이라면 지금 매수한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를 했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큰 비중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 장기 투자로 3년 이상 보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개미 분들은 3년 이상 본다고 해도 이 단기 50% 하락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실망감에 손절을 한 분도 있을 거고요. 버텼다 한들 본전이 오긴 왔지만 또 이게 기회비용 상실이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박진영은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들어갔고 50억이 없어도 이 50억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일반 개미들이 따라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타점 여기 역배열 끊고 들어갔죠. 박진영이 50억을 들어갔단 말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지켜보다가 요때 처음 추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표도 주가의 방향을 전혀 모른다, 단기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이걸 잘 좀 숙지를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박진영 50억 매수 본전 왔다가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지고 아직도 안 오고 있고요. 괴롭습니다. 박진영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장기 투자로는 크게 걱정은 없는 종목이라 보이시지만 아무튼 기회비용 상실이 크다. 추천은 여기서 들어갔다. 이걸 잘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큐브 엔터 추세 박스 형태로 요래 움직여 주고 있고요. 하단 자리 아직 끝까지 빠지진 않고 장기 입형 부분까지 빠지고 힘싸움이 좀 나오고 있고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YG 플러스 로제 아파트 기습 흥행으로 쭉 크게 올라갔다가 재료 소멸 하락,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7,000원, 여기 7,000원 안착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 장기편까지 다시 밀리는 거 조심을 하면 되겠죠. 월봉도 요 7,000원에서 주요하게 저항이 좀 걸렸어요.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다음 8,000원 초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7,000원 맥점 체크 잘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 박스를 돌파하고 빼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디어유도 볼까요? 디어유는 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죠. 얘도 역배열 끊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올렸다가 또 이번에 역배열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요. 전고 돌파 나왔고 다음 전고가 6만원 6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6만원 맥점 체크하시고 느리게 천천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추세 이탈하고 한번 조정 있었고 지금 추세 이쁘게 타고 있죠. 이탈하고 조정, 또 이탈 나오면 조정 나왔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최근에 조정폭을 보면 마이너스 30 이거 이탈 나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121선 여기 121선 4만원 초반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 최악의 흐름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만약 이탈이 나오면, 이탈이 없으면 뭐 계속 추세 타고 쭉쭉 올라가는 거고. 다음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 볼게요. 4월에 일정으로 추천드렸고 쭉 크게 실적 기반에서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배열로 빠지죠. 역배열 중앙쯤에서 추천을 다시 드렸고요. 보통 잘 추천드리지 않는 자리인데 갭매우기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노랑 29,000원 안착하면 35,000원 정도까지 20%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나왔고요.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었고 뭐 일정 주기도 했죠. 이때도 일정으로 추천했던 거고 이때도 일정 있었고요. 5월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반복 추천 계속 드리면서 최대 돌파 기준으로 60, 눌림 기준으로 100% 수익이 단기에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단기에 100%가 올랐으니까. 월봉입니다. 월봉은 여기 전고점 47,000원 정도 올라와 줬고요. 이 노랑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얘는 역별 돌파 초입자리 어깨에서 추천드렸고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니까 여긴 당연히 무릎이 아니라 어깨죠. 여기가 머리고 목, 어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깨에서 추천이 나갔다. 이거는 잘 숙지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추천이 나갔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K뷰티 플랫폼 첫 매출 1조를 도전한다. 지금 실적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고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놈. 3년 새 매출이 5배 급증을 했다. 폭발적인 실적 성장. 관세가 10%부터도 여전히 싸고 이쁘다. M&A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수 가능성. 자, 여기 개파락 한번 나왔고요. 29,000원 돌파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20%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반복 추천을 이렇게 계속 드렸던 거고, 안착한 요때도 추천드렸고, 결국 바로 단기에 20% 수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도 단기에 돌파 기준 20% 그리고 눌림 기준으로는 30% 40%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단기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뒤에도 조금 흔들다가 더 크게 올라가 주면서 최대 60%에서 100%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60, 이렇게 100% 수익이 제대로 나와준 거예요. 현재 추세 이렇게 추세 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여기 많이 부딪혔던 전고까지 올라왔고 역대 신고가 지금 거의 머리까지 또 올라온 자리니까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것도 조심. 요때 요 추세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좀 무너졌죠. 이것도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크게 밀리는 흐름은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100%가 올랐다. 이게 부담이고요. 크게는 요렇게 박스니까 1차로 여기 이탈하게 되면 35,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것도 조심은 하도록 해야 돼요. 박스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나왔고, 올리면 요래 업그레이드 또 한 번 더, 밀리면 최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머리 자리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이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60%예요.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크게 하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일신바이오 같은 바닥권 발목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초보자 분들에게는 좀 안정적이고요. 실리콘2는 어깨 자리였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제가 추천드릴 때 어떤 자리인지 알려드리니까 선호하는 자리 골라가지고 종목수 줄이시면 됩니다. 나는 머리 자리 어깨 자리 무섭다 그러면 발목 무릎 이런 일신바이오 자리를, 이런 종목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자리는 괜찮은데 제약주라서 싫다 그러면 또 다른 섹터 공략으로 종목수를 줄이시면 되는 거고요.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리딩은 뷔페고요. 기성복입니다. 뷔페 가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죠. 선호하는 것만 먹죠. 그렇게 골라가지고 리딩도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불만은 나와요. 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본인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원전 관련주, 트럼프가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약별 돌파가 나왔던 자리가 4월 중순이고요. 제 추천이었죠. 이때 기준으로 지금 80% 올라갔습니다. 첫 추천 40%, 두 번째 추천 70%, 세 번째 추천 80%, 이렇게 점차 크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모두 다 낙폭과대 추천이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 추천이었습니다. 하루 200원. 현대건설도 무릎자리에서 크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추천주는 아니고 교과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회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도 추천주는 아닌데 원전과 풍력으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서 분석을 드리고요. 재료가 두 개다. BHI 이건 추천주였죠. 발목자리 또 발목자리 추천드리고 20일 만에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40%, 뒤에는 100%. 단기 100%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얘도 팬클럽 추천주였고요. 하루에 200원. 다음 S&T 에너지, 얘는 신고가 추천 4달 만에 100% 올라갔고 상위방 추천이었습니다. 140%까지 올라갔네요. 우진엔텍 팬클럽 추천주였고 반복 추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 개를 계속 강조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얘가 이때는 제일 크게 많이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크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낙폭과대 추천, 또 낙폭 추천, 또 여기서 낙폭 추천 드리고 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여기 단기 고점 유사한 자리죠. 4개의 고점이 유사한 자리고, 크게 밀릴 때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고점에서 밀리면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면 3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아직은 홀딩 하시면 돼요. 추세가 유지 중에 있으니까. 요 추세를 살짝 이제 이탈을 하려 하다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11선 정도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단기 평 넣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했다가 회복했고 11선, 15일선, 21선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그리고 본인의 평단에 따라서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전량 매도를 할 건지 또 포지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요런 바닥권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자. 다음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똑같이 쭉쭉쭉 크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역시 얘도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게 좋겠고, 5일선 오늘의 시가 6만원 정도, 그리고 11선 15, 20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월봉상으로 저항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랐고 월봉상의 저항은 7만원 초반이 되네요. 72,000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안착하면 또 다음 전고를 향해서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꼬리 고점에서 밀리면 얼마나 떨어지나,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고점서 밀릴 때는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니까 이 점도 생각하면서 고점 비중 크게 들어가는 거 자제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BHI, 얘도 역대 신고가 고점이고요. 신고가 추천드리고 쭉 크게 상승. 추천 타점이 발목 딱 기준이 있죠. 얘도 똑같이 고점에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고점에서 마이너스 35 떨어지면 121선 정도까지,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때 121선 근접하게 떨어졌고 121선 떨어졌고, 이전의 맥점까지 25,000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아직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탈 나오면 저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자. 다음 S&T 에너지, 얘도 신고가 추천드리고 여기 추천드리고 쭉 우상향 하면서 올라갔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우진엔텍. 우진엔텍은 전고점에 또 저항 걸리네요. 24,000원. 여기서도 24,000원 걸렸고 또 24,000원 걸렸습니다. 크게 요래 박스니까 박스 중앙, 박스 하단 1차로 중앙 가격인
19,000, 18,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이제 이탈 나오면 또 15,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얘도 추천 이렇게 드렸었고요. 하단 자리에서 추천을 주요하게 드렸죠. 다음 나이백, 미국 바이오 기업가 매출 24배 규모의 기술 이전 6천억 규모 대박 호재가 터지면서 점상으로 올라갔고요. 7월에 한번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던 애입니다. 슈팅력이 아주 크다, 노란색으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 해서 이때 추천드리고 70% 올라갔었고요. 70% 올라갔다가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이번에 70%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더니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도중에 반등 나오고 전고 돌파 근접한 자리에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이유죠. 튀었다가 빠질 때 분할 매도를 해라. 쭉 제자리까지 빠질지 도중에 반등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분할 매도 했으면, 전량 매도 했으면 배가 아팠고,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 극대화, 남아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가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항상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합시다. 추세 수익 먹는 법. 첫 번째, 수익 차트를 무한 복습한다. 두 번째, 분할 매도로 남은 물량을 최대한 끌고 가도록 한다. 월봉이고요. 이렇게 박스 자리였고, 박스 돌파 나왔고, 꼬리 다 뚫어 올리면서 점상으로 지나셨습니다. 이전의 맥점이 여기 31,000원 정도 하죠. 31,0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 오른쪽 어깨가 더 높긴 하나, 어쨌든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의 쌍봉 이탈하고 죽었던 자리고요. 쌍봉 지지를 이탈하고 죽었던 자리고,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31,0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 값은 37,000원, 그리고 월봉 전고는 43,000원 하네요. 점상 종목은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점상 풀렸을 때는 분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튀었다가 이렇게 제자리까지 크게 내려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추세 이탈하면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분할 매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삼성 출판사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발목 자리에서 23년도 말에 추천 드렸었고요. 재료는 24년에 핑크퐁 상장 기대감, 7일 만에 40%, 그리고 70%까지 올라갔었네요. 과거에 무료 추천주로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제자리까지, 그리고 또 발목자리 추천 들어갔던 거고, 또 이번에도 발목자리 만들어주면서 재차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번에는 정식 추천은 아니고 정보만 드렸고, 정보 드린 구간에서 들어가셨으면 최대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 상어 상장 기대감,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상장을 예심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 일봉, 자, 요 구간 5월 21일 2년선 안착 시도 자리였죠. 여기 2년선 안착하면 또 힘이 붙는다. 타점이랑 재료 알려드렸고, 안착 실패, 여기서 힘싸움, 안착 흔들면서, 자, 시초에 크게 튀어주면서 시초의 상한가까지 갔나요? 상한가는 아니고 17%, 18%까지 갔다가 쭉 제자리까지 아쉽게 떨어졌네요. 지금 상장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70%가 올랐고요. 이제 상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번 재차 반응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선반영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전고점 돌파 기대는 좀 낮추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흔들면서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돌파 기대는 조금 낮추도록 하자. 예시 종목으로 Y랩 볼게요. Y랩이 이때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것이다. 이 내용으로 계속 반복 추천드리고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하락이 나옵니다. 상장하기 전에 하락이 나왔고 여기 갭 하락 조심해야 되죠. 갭 하락 조심하셔야 되고 121선 여기 저가 이탈하면 상장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계속 떨어집니다. 아직 상장하기 전이에요. 상장하기 전입니다. 상장하기 전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크게 수익 반납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장하니까 떨어집니다. 요날이 상장일이에요. 상장 전이 고점이죠. 상장하니까 재료 소멸로 더 크게 빠져버렸고요. 이렇게 선반영 구간 상장할 것이다에 올랐다가 상장하기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미리 떨어져요. 미리 떨어지고 또 재료 소멸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대선주랑 똑같네? 대선주랑 똑같은 흐름이죠.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문재인 테마 DSR 제강 선거일이 일정인데 일정 전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당선되니까 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선주도 일정주잖아요. 일정 전이 고점이 된다고요.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삼성 출판사도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랩은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흔들흔들 하면서 1년선 안착했다가 다시 재차 밀렸고요. 삼성 출판사 똑같이 요게 고점일 수도 있다. 이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토박스 코리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오늘 반짝하고 무너졌고 요게 단기 고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5월 29일 장중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관련주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 기반을 만든다.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어요.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반짝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삼육물산은 상한가 마감이 나왔고 나머지가 다 크게 반짝했습니다. 다음 지주사 관련주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등 대선 공약 수혜주로 다 좀 대거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종목도 다수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대웅, 상상인증권, 그리고 롯데지주우, HS효성까지 증권주 코스피 5000 가겠다. 5000을 실현하겠다. 다음 제약 관련주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미국 바이오 생산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예, 대거 상승이 나왔고 나이백은 개별 호재 대형 호재 6천억 기술 이전으로 점상 나왔고요. 다음 코로나 관련주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직도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자리로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자리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면서 분할 매도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관세 호재가 또 나와주면서 모티브 링크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다음 핑크퐁 관련주 아기상어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근데 코스닥으로 선회를 했고요.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반짝했습니다. 항상 선반영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삼성 출판사는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Y랩으로 설명해놨고요. 네이버 웹툰 상장 유리기판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계속 2년선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 NZ, 피롭틱스, YC캠 다음 조선기자재 조선 관련주는 연말부터 계속 길게 최소 하나는 들고 가라 라고 강조를 드렸던 섹터고 신고가 구간에서 대부분 놀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 관련주 6월 2일에 또 일정이 있네요. 일정이 계속 반복해서 잡히고 있죠. 재건 관련주는 낙폭과대일 때 분할 매수하고 좀 시간 투자하면 계속 반복해서 수익을 주는 섹터고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입장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종목이 좋은 거야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중요한 건 타점이죠.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타점. 바닥권에서 발목 자리에서 3번 연속 잘 잡아드렸고요. 초보자분들은 종목이 좋은 걸 알아도 자꾸 이런 자리에서 단기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크게 당해버리니까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잘 숙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APR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이것도 팬클럽 추천주였어요. 팬클럽은 하루에 200원 밖에 안합니다. 하루 200원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다음 5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상한가 종목이 서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로 오른 게 없고 액침 냉각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죠. LG전자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공급. 서남은 국내 유일 초전도 선제 전문 기업으로 극저온 냉각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다. 월봉 초전도체로 2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져있는 상태고 낙폭과대 자리. 거래량이 없이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가끔씩 튀어주는데 장기입형 1년선에서 정직하게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오면 1년선 3,400원, 500원 정도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전에 121선 3,100원도 봐야 되겠죠. 장기입형 기준으로 3개 잡고 장기입형에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반짝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특히나 더 반짝 조심을 해야 되고, 최근에 저가 2,500원 이탈하면 계속 신저가로 내려갑니다. 과거에 밥동 이렇게 크게 나왔고 현재는 침체 구간에 있다. 가짜 반등 조심, 꼬리 조심. 다음은 CXI 3.5% 제주사 56원? 이건 뭐야? 크게 떨어졌다가 박스 이탈하고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애네요. 여기 손절자리였죠. 가지고 있던 분들은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적자 지속 종목은 아닌데 계속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 그래도 올라오는데 자꾸 장기입형 여기 1년선 걸렸고, 여기 1년선 근접, 여기도 근접했던 자리. 지금은 121선을 가야 되죠. 반년선. 최근에 반년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 6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75 1년선 중간값으로 뭐 70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튀어줄 때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괴로운 종목이고요. 다음은 로킷 헬스케어 신규 상장주고 20조 시장 AI 플랫폼 상용화. 의료 AI 반려동물 재생치료 공모가는 11,000원입니다. 저가 가격은 14,500원 정도 하고 있고, 여기 이탈한 11,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 크게 올랐다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역배열로 빠지다가 시간으로 조금 반응 나와줬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항대 명확한 역배열. 수평 지지는 요래 하나 둘 잡히고 있습니다. 요거 차례대로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추세 하단 기준으로 요렇게 여기까지 16,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신규 상장주는 초보자분들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상지건설, 이재명 관련주, 이거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쌍봉 이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재차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죠. 여기 개파락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23%나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꼬리 달고 밀렸고요.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지는 거 조심하도록 합시다. 당선자도
재료소멸 하락 크게 나온다.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상지건설은 여기 밑에까지 빠르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UID 재료 미노출이고 개연 관련주죠. 근데 개연으로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졌고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선 가격인 1,4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개연주는 푸른파스트, 유라테크 추천드렸었고, 자, 유라테크 반복 추천드리고 오버쇼팅, 요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UID도 똑같이 가짜 반등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 패턴을 보여줬고요. 유라테크 이거 가짜 반등 조심해라, 가짜 반등 조심해라 라고 했고 결국 저점이 낮아지죠. 약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다. 프롬파스트도 뭐 똑같은 흐름으로 제자리까지 2년선까지 빠졌고요. 정책주도 똑같이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출생주도 마찬가지고 에르코스 쌍봉이타라고 빠지고 있죠. 꿈비도 제자리까지 빠져버렸고요. 꿈비도 추천드리고 눌림 추천 8,000원 드리고 오버슈팅 나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경고 드렸습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정책주도 다 조심해라. 다음 EV 첨단 소재 재료 미노출 이것도 낙폭과대 반등인 것 같고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 1년선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은 여기 전고 1,5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요래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박스 중앙. 다음은 소프트캠프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얘도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2년선 1250 2년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최근에 저가를 지켜야 되겠죠. 지금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면 이거 1100원 이탈하면 또 1차로 1000원 깨집니다. 갭 하락자리에요. 갭 상승 나왔고 여기 갭 하락 조심. 여기도 지금 갭 하락이 나온 거죠. 텅텅 비어있는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